학교 전체가 문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구급차가 와서 신정민의 신을 실어가자 곧이어 경찰차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다. 경찰들은 대충 사건 현장을 조사한 뒤 컴퓨터공학과의 학생 임원들을 모조리 데려가 버렸다. 문진영 역시 고개 숙인 선배들과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조연재는 떠나는 문진혁에게 우리는 피해자이니 별일 없을 거라며 위안해 주었다. 당연히 축제는 취소되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어느새 사건을 취재 나온 방송국 기자들이 더욱더 혼란을 부추겼다. 대부분의 학생은 썰물이 나가듯이 빠져나갔으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학교는 다시금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조연재는 몇몇 남은 1,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주점을 정리했다. 학교는 그야말로 벌통을 쑤셔넣은 것 같았다. 이제 곧 닥쳐올 일들을 생각하니 더러 겁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보다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이 더욱 신경 쓰였다. 분명 어젯밤 주점을 정리할 때 신정민과 함께 술을 마셨었다. 신정민과 싸우고 과방에 왔을 때도 신정민은 함께 술을 마실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럼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정확한 사인은 몰랐지만 어쩌면 중요한 사실을 목격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정말 가지가지 속썩이는 놈. 조연재는 주점을 치운 후 끝까지 남은 대여섯 명의 선배 동기들과 함께 조촐한 뒤풀이를 하기 시작했다. 뒤풀이라고 해봐야 주점을 하고 남은 안주와 술을 먹어치우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과방을 안에서 잠근 채 조용히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과방은 안에서도 잠글 수 있고 밖에서도 자물쇠로 잠글 수 있었다. 술자리의 주제는 당연히 선배들의 체벌과 신정민의 사인이었다. 1학년 동기들과 2학년, 3학년 선배들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2학년, 3학년들도 여러 무리로 나뉘어져 있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행사하는 무리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런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분명 술에 취해 날뛰는 신정민을 꽈방에 넣은 뒤 밖에서 자물쇠를 잠갔었다. 하지만 주점을 마치고 꽈방에 올라온 2학년 선배들은 분명 밖에서 자물쇠를 열고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었다. 물론 꽈방 안에 신정민은 없었다. 그럼 뭐가 어떻게 된 거죠? 그럼 꽈방에 있던 정민이는 어디로 간 거고 진혁이랑 제가 본 전민이는 어디서 온 거죠? 순간 싸늘한 정적이 흘렀다. 머리가 뒤엉켜서 생각을 잘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덜컥덜컥 문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모두가 깜짝 놀라 비명 지르며 잠긴 꽈방 문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곧 있어 노크 소리와 함께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야 나. 다들 여기에 있는 거야? 문진혁이었다. 조연재가 일어나 얼른 문을 열어주었다. 문진혁은 꽈방에서 술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얼른 문을 잠그고 함께 자리에 앉았다. 속이 탔는지 자리에 앉자마자 맥주를 잔뜩 들이켠 후 입가를 닦았다. 난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서 조사만 간단하게 받고 금방 나왔어. 다른 사람들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지금 분위기 장난 아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말 좀 해봐. 그러자 문진혁은 경찰서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두서없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분명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신정민의 사인은 뜻밖의 일이었다. 근데 사인을 조사해보니까 정민이는 충격에 의한 타박상으로 죽었대.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야. 문진혁의 말에 모두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엎어져 자던 녀석이 무슨 충격을 받아 죽었는지 알 수 없었다.
조연재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잡으며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신정민이 과방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도 의문이었고, 새벽까지 멀쩡히 돌아다니다가 충격을 받아 죽은 것도 의문이었다. 조연재는 자신도 모르게 답답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과방 안의 공기가 탁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싶었다. 순간 어떤 생각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잠깐, 진혁이랑 내가 분명히 정민이를 과방 안에 넣었단 말이야? 그리고 밖에서 문을 잠갔어. 그건 분명하지? 그런데 선배들이 과방에 왔을 땐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고 정민이는 과방 안에서 이미 사라진 후란 말이야? 그럼 정민이는 어디로 사라진 거지? 잠시간의 침묵이 흘렀다. 조연재는 서서히 창문을 바라보며 일어섰다. 모두 창문 앞으로 걸어가는 조연재를 바라보았다. 조연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창문 앞에 섰다. 창문 너머로 어둠 속에 휩싸인 캠퍼스가 내려다 보였다. 설마 여기로 뛰어내린 건가? 조연재는 서서히 창문을 열기 시작했다. 녹이 쓸어서인지 뻑뻑했지만 나지막히 쇠가 긁히는 소리와 함께 창문이 열렸다. 조연재는 서서히 고개를 내밀며 창문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깊은 어둠 속에서 경악에 빠진 얼굴의 신정민 귀신이 빠르게 벽을 올라오며 조연재의 눈앞을 덮쳤다. 여기 있었네? 나랑 같이 놀자. 아! 일주일, 2주일이 흘러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과 학교는 다시 조용해져 갔다. 강제로 술을 먹인 선배들은 전부 형사처벌되었으며 담당 교수와 학과장은 불명예 퇴직 및 징계를 당했다. 학교 이사장까지 나서서 다시는 술로 인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으며 대학 축제 문화를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모든 것은 그렇게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다. 경찰은 신정민의 사인을 3층 과방에서 뛰어내린 추락사로 판명 내렸다. 그런데 뛰어내린 자리에서 곧장 죽지 않고 혁신관합 잔디밭까지 기어간 후 죽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신정민의 옷에 묻어있던 흙과 나뭇잎 그리고 잔디밭까지 이어진 자국들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이 남았다. 경찰의 결론대로라면 주점이 끝날 시간엔 이미 신정민이 과방에서 뛰어내린 후 죽은 시각이었다. 그럼 그 이후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그 후 불 꺼진 과방을 헤매고 다녔던 신정민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세월이 지나 군대를 다녀오고 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자 신정민이 죽었던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사라져갔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깊은 밤만 되면 다들 전부 어디 갔냐며 함께 놀자는 귀신을 목격했다는 후배들의 소문이 간간히 들려오곤 했다.